문제는 착한 고객 연구소를 이게 코인맵.org에 등록을 해놨더니 이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면 꼭 전화가 와요. 어디서? 신문 방송사에서. 뭐라고? 암호화폐 결제할 수 있냐고. 그 내가 네,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찾아올 테니까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고. 솔직히 착한 교육 연구소에 와서 비트코인 내고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기자들한테 제발 그런 그 남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그런 기사 쓰지 말고 실제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후진국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라 좀 써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취재 온다면 막 오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착한 교육 연구소는 이렇게 암호화폐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매장 부모님들 매장 운영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등록해 놓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해 놓고 연락 오면은 하면 좋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TV에 한번 나오시고, 그렇죠? TV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장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암호화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도 코인맵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코인맵 org 주소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8장 섹션 2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암호화폐 채굴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를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일 경우만 채굴이 되는 겁니다. 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채굴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냥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되고, 자기가 장비를 갖다가 슬롯 리더로 선출되면은 그에 맞는 장비만 갖다 놓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채굴이 아니고 얘만 채굴하는 겁니다. 얘만. 이제 요새 그 다단계로 채굴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채굴한다고 막 다단계 하면요, 이거 한 90%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요. 왜 사기일 가능성이 높냐면요, 예,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맨 처음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암호화폐를 누가 이렇게 기록할 거냐, 이걸 갖다가 판단할 때 가장 공평한 방법이 일단 작업 증명을 통해서 그 채굴한 사람만 이걸 기록할 수 있게 하자라는 글을 제3자를 빼기 위한 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프루프워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2009년에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작업 증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뭐 새로운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이 있고 뭐 IPFS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분산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킹을 할 수가 없고 막 얘기를 해.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채굴 기를 사라 그래. 채굴기 10년 전 솔루션입니다. 10년이면은 강상이 한 번 변하는데요, 컴퓨터는요 10개월이면은 가격은 반으로 내려가고 성능은 2배로 좋아지는 황해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10년은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컴퓨터한테는요 정말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썼던 작업 증명을 사용한다, 작업 증명을 사용해서 채굴을 한다, 저는 아예 믿지를 않아요. 이거는 99%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쵸? 지분증명하고 작업증명. 작업증명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전기료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를 또 계속 좋은 걸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분증명이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지분증명이 뭐, 그러면은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훨씬 더 좋아요. 지분증명 자체가 실제 전체의 자산의 51% 확보하려고 하면은 약 100배나 100배의 비용이 있어야지만 전체 51%를 확보한다고.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 작업증명보다 지분증명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채굴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굴기를 사세요. 그거는 냄새가 좀 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채굴은 뭐만 가능하다? 작업 증명만 채굴을 할 수가 있다. 지분 증명은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맡기는 거다. 이런 거죠. 지분을 맡기는 거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채굴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은 뭐다? 블록체인 장부 기록 권한을 갖기 위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푸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수학적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사람에게 코인을 지급하고 장부 기록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문제풀이는 사람의 뇌로 할 수 없으며 PC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 그 핀테크 교육 받으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암호를 천재들은 풀 수가 있다고.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해야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초기에는 일반 PC로 채굴을 많이 했어요. 채굴을. 그런데 지금은 일반 PC로 이 암호를 해독하려면은 한 5년 동안 돌려야지만은 혼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일반 PC로는 채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뭐 내가 5년 동안 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10분 안에 돌려야 되는데 채굴이 가능하겠어요? 전기료만 무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어떻게 한다? 성능이 좋은 채굴기 말씀드리겠을 때 A식 칩이라고 하는데 A식 칩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채굴 풀이라는 게 있어요. 채굴 풀. 여러 명이 협력해서 채굴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팀을 만드는 거죠. 나는 컴퓨터가 성능이 한 대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10대가 있어. 그러면 어차피 숫자 맞히는 거라 그러잖아요. 채굴은. 그러면 10대 채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숫자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야 우리가 맞추면은 우리 10분의 1씩 나눠 갖자. 10분의 1씩 나눠 갖자. 그러면 이 혼자 하는 친구는 이 10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채굴을 1년 동안에 하나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네가 야 1번부터 네가 1000번까지는 네가 해. 1001번부터 2000번까지는 네가 해. 2001번부터 3000번까지는 네가 해. 3001번부터 4000번까지 네가 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10,000번까지를 혼자 계속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채굴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하는 채굴할 확률이 높겠어요? 이 사람 채굴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채굴 풀 여러 명이 협조를 해가지고 너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만 이렇게 나눠준다고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찾은 다음에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찾은 거를 갖다가 여기 인원수만큼 나누기 n분의 1에서 갖는 게 채굴 풀입니다. 채굴 풀.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좋은 채굴기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굴 풀을 이용해서 같이 채굴을 하고 그 채굴 수익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요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말 드렸죠, 그쵸? 채굴이란 뭐다? 수학적 문제를 푸는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대입하는 거예요. 0번, 1번, 2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종 헤더 안에 있는 난이도보다 낮은 블록 해시 값, 즉 난스 값을 찾아 최종적으로 블록 해시 값을 구한 뒤 이 해시 값을 식별자로 블록을 생산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이 난스 값은 이 전체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다 맞추는 거라고. 전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자를 맞추는 거예요. 0. 0이 이게 0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맞히기가 힘들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맞히기가 쉽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데 요 0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을 보면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서 뭘 찾는다? 여기 난스 값을 찾는 건데 그래서 이 정확하게 난스 값을 찾는 게 0번, 1번, 2번, 3번, 4번 쭉 대입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 아니고 이 0의 숫자만 맞히는 거예요. 0의 숫자.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열여덟. 요게 쉬어보라고 이렇게. 요게 다르죠, 그쵸? 얘하고 숫자 달라요. 얘는 1, 3인데 얘는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0 숫자가 18개 들어가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찾는 거를 단위로 나타내요. 단위로 나타내는데 그 단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해시 파워라고 얘기한다. 해시 파워. 해시 파워. 그래서 1 해시 퍼 세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초에 넌스 값 한 번을 비교해 주는 거야. 똑딱 할 때 하나 비교하고 똑딱 할 때 두 개 비교하고 그걸 갖다가 1 H per S라 그래. 해시 per S. 그 다음에 1000 H per S는 1kg H per S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1초에 1000번을 맞추는 거야. 1 넣어가지고 맞추고 2 넣어가지고 맞추고 3 넣어가지고 맞추고 4 넣어가지고 1000까지 1초에 1000까지를 갖다가 맞추는 거죠. 1000개의 숫자를. 자, 그리고 1000kg 해시 파워는 1메가 해시 파워. 1메가 해시 파워는 1기가 해시 파워. 1기가 해시 파워는 1테라 해시 파워. 이렇게 이 해시 파워를 갖다가 테라 퍼 세크, 테라 해시 퍼 세크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채굴기를 구입할 때 이걸 물어봐요. 도대체 이 해시 파워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1테라 해시 퍼 세크다. 요거는 5테라 해시 퍼 세크다. 얘는 25테라 퍼 해시 퍼크다. 요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예? 서버의 가격이 그렇겠죠? 해시 파워가 좋은 거는 훨씬 더 비싸고 해시 파워가 안 좋은 거는 가격이 싸겠죠, 그쵸? 25테라 해시 퍼 세크 지금 25배잖아요, 그죠? 3위는 6. 이거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겠죠? 되셨나요? 해시 파워 이거는 실제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 맞춰주는 기준을 해시 파워라고 얘기한다. 이어서 이제 마이닝 채굴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굴기의 역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채굴기는 맨 처음에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일반 PC 가지고도 채굴이 됐습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요. 그래서 이걸 갖다 1세대 채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채굴이라는 건 뭐예요? 빨리 번호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 맞히겠죠, 번호를. 그러다 보니까 성능 경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CPU라는 게 있고 GPU라는 게 있잖아요. GPU. 이 CPU라고 하는 건요,
대량의 계산을 잘하는 게 CPU고, 이 GPU는 여러 개가 동시에 계산을 잘하는 거, 그리고 소수점 계산을 잘하는 걸 GPU라 그래요. 그런데 이 CPU는 이 단순하게 번호를 맞추는 거는 동시병렬적으로 잘하는 GPU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채굴을 하는데 CPU를 사용하지 않고 GPU를 사용해서 채굴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채굴 속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때 막 암호화폐 가격이 100만 원 막 올라갈 때, 그때 이걸로 채굴을 한 게 아니라 GPU 가지고 채굴을 한 거죠. 그 GPU를 여러 개 이렇게 병렬로 붙여놔요. 그러면은 채굴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우지환이라고 하는 중국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야, 이거 GPU는 너무 비싸다. GPU는 이 진짜 그래픽용으로 만든 건데 이걸 여러 개 달 필요가 있느냐. 단순하게 실제 비트코인 숫자만 맞추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자. 그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A식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A식 칩. 요건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리티드 서킷 해가지고 거기에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내가 하려고 하는 입맛에 딱 맞는 CPU를 만드는 거 있죠. 그걸 갖다 A식 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비트메인이라고 하는 그 우지환이가 채굴용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 못하고 이건 다 이제 똥값이 됐고, 지금 이렇게 A식 칩으로 채굴기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1세대는 말 그대로 이제 CPU로 채굴을 했고, 2세대 채굴기는 이제 GPU로, 요때 이제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는 사람이 생겼고, 시스템 하나에 GPU를 여러 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해서 자리를 했죠. 이제 3세대 채굴기는 A식 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A식 칩.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용으로만 특화돼서 만들어진 반도체.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이 A식은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임도 못하고 계산도 못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 채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못하는 A식은 이거 어떤 쓸데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고철이에요. 고철. 쓸데가 없어요. 그 재밌는 거는 이제 효율이 2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2배가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2배다. 그럼 이익이 2배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자, 군용 A식 채굴기가 있고 신형 A식 채굴기가 있어요. 전기료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형이 전기료가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구형은 400만 원인데 전기료가 300만 원 들어가는데 채굴 수익이 40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형은 전기료가 300만 원 들어가. 또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효율이 2배면은 800만 원의 채굴 수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수익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배, 효율이 2배라 그래가지고 이 수익도 2배가 아니에요. 수익은 5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채굴기를 살려고 계속 새로운 채굴기를 바꾸는 거예요. 전기를 들어가지고 좋은 CPU를 계속 바꿔야 되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식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은 이걸 안 바꾸면 바보야. 응?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나노 A식 칩이라 해갖고 이 이상의 기술 발전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 그 A식 칩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채굴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4세대까지 할 것 같아요. 채굴. 자, 그럼 이제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쭉 계산해 봤더니, 이런, 일단 채굴기를 사야 되겠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뜨끈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에어컨.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세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채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끔 봐줘야 돼요. 그리고 봐주는 사람 인건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 채굴 비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요. 얘예요. 에어컨.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채굴기를 돌리면서 에어컨을 써야 되는 나라에서는 채굴을 해야 채굴 수익이 안 나요. 어느 나라로 가야 되냐면은 저기 추운 나라 있죠. 거기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채굴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제 알라스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채굴을 하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 이 에어컨 이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채굴기를 돌리면은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작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채산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재밌는 거는 A식이 아닌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식은 계속 새로운 장비를 두고 비싼 거 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기 아닌 저기로 이제 뭐 지켓이나 모네로,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은 곧 저기 포스로 가죠, 그쵸? 이더리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옛날 이런 것들 하는데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네로라든가 이제 제트캐시 같은 경우 일반 PC 가지고 채굴을 할 수가 있어요. 채굴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커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지 아세요?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악성 코드 프로그램. 그래갖고 내 컴퓨터에 심어. 그럼 나도 모르는데 내 컴퓨터에서 채굴을 해가지고 그 해커한테 지금 채굴한 비용이 해커한테 가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들을 해커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로 돌리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이런 모네로라든가 지켓이 같은 경우는 해커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겠죠, 그죠? 남의 컴퓨터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채굴 비용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이런 일도 한다니까요, 해커들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요, 코인은 존버. 존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코인은 존버를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데 채굴기는 어떻게 한다? 존버를 하면 쪽박 찬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채굴하는 방법이 있고 채굴하는 기계의 해시 파워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채굴하는데 채굴은 PC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요새는 A식 칩이 있는 PC가 있어야 돼요. 수용량이 좋은 채굴기를 갖고 채굴풀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협력하여 채굴하고 수익을 나누는 곳에 가입하여 함께 채굴해야지만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굴풀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그죠? 계정을 생성하고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채굴풀이니까 거기 옵션 같은 걸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너는 1번부터 1000번까지 찾아. 나는 1001번부터 2000번까지 찾을게 라고 하는 그런 서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옵션 설정하고 채굴을 한 다음에 이제 채굴기를 돌리는 거죠. 채굴은 누가 한다? 컴퓨터가 알아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스크린 세이버 같은 경우는 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스크린 세이버 같은 거 켜놓으면 안 되고 채굴이 막
CPU를 무지하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가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통이 될 수도 있는지 확인하고, 먹통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는 거, 이런 중간중간에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채굴을 했다 그러면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채굴을 하게 되면 본인 지갑으로 전송을 안 하고 딴 데 어디다 모아놨다가 뭐 얼마가 되면 뭐 보내준다면, 이런 거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채굴이 됐다. 채굴한 거는 자기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